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이제 그 영재 교육의 이해, 다시 말해서 올요원 인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알아내는 능력을 길러서 제품을 만들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이 한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를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 예. 그 개념이 여기 올요원 인재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올요원의 대표들이 노벨상 수상자죠. 그리고 그 대표로 들어가는 단계가 박사학위의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들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수상 기준을 보시면 뭐 너무 잘 알죠. 인류 문명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자고, 그 다음에 국가 인구별 수량을 보면, 자, 70억 인구의 노벨상이 약 850개입니다.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1.5억에 20개, 중국 15억에 10개,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었죠. 예, 12억에 등등 분석이 됐고, 서양은 30억에 하고서 인구별로 아예 통일을 시켜봤습니다. 모두 30억으로 다 세팅했을 때 노벨상 수입니다. 한국은 일단 빼놨습니다. 평화상에서. 그래서 유대인이 4만 개, 서양인이 550개, 중국인이 20개, 일본인이 400개, 인도가 15개입니다. 그러면 4만 개 대 이렇게 비율이 나오죠. 이 정도로 놀라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영재 교육은 지금 어디의 산물입니까? 동양의 산물이에요? 서양의 산물이에요? 서양이죠. 서양의 영재 교육도 유대인하고 비교하면 4만 대 550.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비율로 따져보니까, 유대인의 우수성이 보니까 중국의 2000배, 서양의 100배, 일본의 100배, 서양의 70배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율이죠. 이건 이제 뭐 자세하게 좀 분석한 내용인데요. 국가별로 학습 목표별, 학습 전략, 학습 효과별로 분석했을 때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뭐 비교 분석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만 정리한다면 잘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중국의 2000배 넘게 일본의 100배가 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차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유대인을 보시면 선민사상하고 영재교육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여기도 영재교육으로 그냥 바꿀게요. 자, 영재교육으로 바꾼다고 칩시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같은 개념이에요. 선민이라는 말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다 같은 개념인데, 방법을 보면 질문 토론이고 여긴 토론이고, 여긴 차별사고 여긴 논리사고예요. 여기서 다릅니다. 이들의 차별사고는 어떤 거냐면, 논리사고는 말 그대로 관계사고예요. 근데 차별사고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냥 정말 새로운 세계, 그냥 전혀 무관한 어떤 곳에서 새로운 걸 끌고 와요. 즉, 연관사고인데요. 관계사고는 논리적 관계를 말한다면, 연관이라는 말은 좀 연상과 관련돼 있어요. 즉, 생물학을 해결하는데 갑자기 물리학에서 단서를 가져오는 거. 이게 이제 그 유대인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라고 말하죠? 남과 달라져라. 동양은 같아져라. 서양은 네가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유대인에서 거의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노벨상 나오기가 참 어렵게 돼 있죠. 왜? 같아져라니까. 같아져라 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네.
연구한 결과냐? 아니야.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예, 예. 이미 탈무드에, 차별사고라는 말은, 용어는 제가 좀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탈무드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고, 유대인들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연구서에 가면 다 비슷한 형태의 말로 나옵니다. 꼭 거기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내용을 함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쓰는 말이라서. 예. 그래서 차별사고, 논리사고, 그 다음에 일본은 정리사고입니다. 노트필기거든요. 우리 아까 선생님 노트필기였죠. 노트필기의 핵심이 정리죠. 예. 우리는 이제 암기 쪽이다. 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노벨상이 확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대인의 우수성은 이렇게 나오고, 서양과 유대인을 비교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대인은 전국민 대상이고, 서양인은 우수 영재 선발입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안 되죠. 두 번째, 가정 안에서 운영하고, 여기는 학교에서, 여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소수, 부모만 잘하면 돼. 근데 방법도 매우 단순합니다. 이거죠. 계속 묻고 발견하게 하고, 묻고 발견하게 하고. 여기는 정기교육과 심화, 또는 좀 더 말한다면 뭐 합리교육, 논리교육 쪽으로 흘러가죠. 학습 효과는 창의사고고, 여기는 암기사고. 왜냐하면 서양도 암기사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옥스퍼드 가면 첫 번째 학습 방법이 뭡니까? 레포트입니다. 레포트를 먼저 쓰게 하고, 레포트 써오면 그걸 가지고 교수가 같이 토론을 붙죠. 옥스퍼드는 교수와 1대1로 튜터링 토론이 가고, 하버드는 아예 그룹 만들어주고 선생님이 딱 보고, 토론을 관찰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발전 과정을 보면 문화적 발전 과정이고, 이거는 학문적 발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영재 교육은 학문적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초기 값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이거예요. 우수 영재 선발하고 학교 내 운영, 요게 아주 망친 거예요. 이거를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학자들이 그걸 연구했어야 돼.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해서 가정에게 보고를 했어야 돼. 그랬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질문 발견이 어렸을 때부터 서양은 토론 중심입니다. 토론은 나이가 좀 들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실 아이 하나를 여러분 한번 영재교육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아이 하나일 때하고 둘일 때하고 셋일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이의 꿈이 아이는 피아니스트고 아이는 물리학자고 아이는 천문학자다. 이거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물론 사고 영역으로 가면 비슷해지겠지만 그렇더라도 정보를 다루면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학문적 발전 과정의 이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가정으로. 안 그러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는. 여러분 한 아이를 데리고 교육 과정을 여러분이 설계한다면 어떻게 설계할 겁니까? 자, 제일 먼저 한 아이 여러분이 과정 설계합니다. 자, 뭐부터 할 거예요? 그렇죠. 목표죠. 당연히. 뭐가 될 거니? 네가 뭐가 될 거니? 피아니스트 되냐고 정치인 되냐고 가져온 설계를 같이 할 거예요? 피아니스트 되는 아이는 당연히 과정 설계가 피겨 김연아처럼 대부분의 시간이 80%의 시간이 피겨 연습이 되겠죠. 이쪽은 정치인이면 당연히 정치인의 소양을 가진 학문이 되겠죠. 피아니스트하고 정치인하고 둘이 모였습니다. 과정 설계하십시오.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아이디어? 지금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이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지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각 가정에서는 자기 아이 하나잖아요. 아이 하나잖아요. 좀 부족해도 하나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만 가지고 접근해도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서양인과 유대인의 비교입니다. 학습 전략을 비교해보면 자, 유대 질문학습, 서양 토론학습, 노트 필기학습, 암송 암기학습.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중심축이 되는 학습 종류입니다. 유대 질문학습은 독창 발견, 사실 논증, 정보 구성, 정보 기억. 핵심 내용은 발견 탐구 훈련, 오류 부족 해결 훈련, 속성 관계 파악 훈련, 이해 암기 훈련. 핵심 기술은 백인 백답입니다. 항상 다른 답을 말해야 돼요. 논리사고, 핵심 구성, 암기 구성. 여기 효과는 독창사고, 문제 해결, 체계사고, 정보습득. 독창사고, 문제 해결은 다릅니다. 독창사고는 말 그대로 가장 차별화된 사고. 예. 문제 해결 사고는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귀결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 전략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유대인 연구를 좀 오래 했어요. 20년 동안 유대인이고 영재교육은 제가 이걸 연구하지 않고서야 이보다 더 탁월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 과정에서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 분석 내용은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연구한 과정에서 얻어낸 산물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고의 전략. 여기서 저는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 학습 전략에서 발전 과정. 요거죠. 서양은 학문적이고 유대인은 문화적입니다. 어쨌든 영재교육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노벨상의 결과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유대인의 정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조건들은 어떤 조건들 때문인지 알겠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반의 분위기를 파악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단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지금은 실험 단계니까 우리가 뽑아서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완벽하게 세팅된 이론 체계라면 전체를, 전 국민을, 전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얘기를 보십시오. 올련 인재의 길, 단순함의 가치. 저는 이거 풀기 전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안 풀리더라고요. 여기서. 3년 전에 이걸 풀었는데 17년 동안 안 풀리더라고요. 요거 푸는데 17년 걸렸습니다. 핵심 단순. 유대인 정말 단순하잖아요. 질문. 우리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나머지는 환경이에요. 나머지 환경에는 뭐가 있냐면 생존 조건. 생존 조건이라는 거는 연구를 하려면요. 최소한 10년, 20년 생존에 구애받지 않고 해야 돼요. 생존 구애받으면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3가지 기술, 어디 가서도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3가지 기술을 유대인들은 심어주는 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거 안 하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죠. 그럼 아이들은요, 성장하다가 어떤 연구에 몰입합니다. 돈이 없죠. 그럼 알바를 뛰는데 일반적인 알바가 아니에요. 시간당 5,000원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알바는 기술적인 거예요. 좀 일이 험해요. 험하긴 하지만 수당이 높아. 10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3시간만 해도
생존을 해결하고 나머지 시간에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특허청 알바했단 말이에요. 그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전 과학계의 그 발명 결과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 이런 알바들 또는 미장이들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 지금은 이제 아니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미장이 기술 같은 경우는 토목 기술. 지금도 토목 기술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런 고가의 기술들을 어릴 때부터 배워둡니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면 돈벌이 안 될 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10년, 20년을 연구를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전혀 꿈도 못 꾸는 일들이에요. 이 문화적인 이 울타리 때문에 실제로 한 분야를 연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네 현실이잖아요. 이 핵심 원리의 단순성, 이따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찾아내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일찍 찾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의 이 문화적 발전 과정과 영재 교육의 학문적 발전 과정을 전부 해체시켜서 다시 한번 최고의 전략을 한번 구사를 해본 겁니다. 자, 최고의 전략으로 한번 가보죠. 최고의 전략이라고 제 스스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듣고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두 개를 넘어서는 관점에서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20년 전에 아예 비교표를 만들어 놓고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영재 교육이 유대 교육과 비슷한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노벨상 분석까지는 못 해봤거든요. 후에 와서 분석하면서 영재 교육이 이렇구나. 물론 상위권만 비교했을 때는 또 같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영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만 했잖아요. 그잖아요. 뽑은 사람만 했잖아. 그러니까 뽑은 사람만 이 인구만 가지고 유대인하고 비교한다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구로 본다면 이런 큰 차별화가 좀 생기는 비교의 기준에 좀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자, 최고의 전략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트리키 인지 기술이라고 불립니다. 이 트리키 인지 기술은 크게 정확하게 말하면 트리키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요것이 이렇게 들어가죠. 트리키 교육은 다시 트리키 자경기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트리키 인성기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주도력, 인지력, 관계력 같은 말이죠. 예. 예,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 안에 요게 핵심이에요. 예,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인지기술이라고 부르고 핵심 내용을 보면 인지기술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건 지난번에 한번 그림 봤으니까 간단하게 모양만 보죠. 예, 요거죠. 이해, 사고, 표현.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구성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 여러분, 어떤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구성요소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성요소와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은 무조건 됩니다. 이것이 맞다고 가정할 경우에. 여러분이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 여러분 계획서를 검토한다면 저는 구성요소와 절차만 검토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1000억을 베팅한다고 할 때 구성요소가 정밀한가? 만약 구성요소가 하나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걸로 채워졌다. 그거는 이미 안 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부가 벽실을 뿌릴 때 벼에 유전자가 망가진 유전자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이미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업 계획서에 그 엔젤 투자자들이 수백억씩 투자할 때 뭘 보고 하겠어요? 뭘 보고 투자하죠? 사업 계획서 보고 투자하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서 엔젤 투자자들이 보고 다 검토할 줄 알아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걸? 전문 분석가들에게 맡깁니다. 분석가들에게 맡기면 그 분석가들이 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전부 마쳐서 이 사업계획서는 불가 또는 가능성 등등을 판단하죠. 거기에 쓰이는 게 바로 구성요소와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7가지 기술로 바꾸고 이 7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략의 가치를 보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이분이 전 과기부 장관이고 영재교육법을 통과시킨 분이죠. 소리. 이거 어떻게 네. 이분이 전 과기부장 이상희 장관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녹색삼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번에 노벨상 다빈치 대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만나서 처음 만났죠. 만나서 제가 한 이 이론을 딱 5분 듣더니 자네 이 이론 어디서 났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영재교육법을 연구하면서 교육법 통과시키면서 전 세계의 모든 영재교육은 다 찾아냈는데 이런 이론을 본 적이 없다고.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네.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하면서 지금 이제 저를 밀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분이 봤을 때도 이게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주 단순하면서도 유대인의 질문 토론을 넘어선 결과라는 것을 같이 이제 인정을 해주셨죠. 자,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발견 과정에서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럼 설계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인지기술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알아내는 능력. 자, 알아내는 능력. 그럼 알아내면,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도 알아냈습니다. 세 번째도 알아냈습니다. 네 번째 알아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개 알아낸 게 있죠. 네 개 알아낸 것은 독립적인 개체인데 이 개체들을 가만히 놔두면 파편화된 지식이죠. 이 파편화된 지식을 어떻게 해요? 그쵸. 관계를 엮어주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구조화라고 합니다. 이 구조화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면 설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그런 느낌 안 가져요? 하나하나가 아주 체계화되어 있죠. 그런 느낌 받아요? 예. 내용 자체가 상위, 하위, 동류 사이에 오류가 없죠. 여러분 눈에서 오류 찾기가 힘들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매우 감사할게요. 정말. 왜냐면 제 수준에서 못 찾은 걸 여러분이 찾은 겁니다. 이게 설계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쉽죠? 이렇게 설계된 건 굉장히 보기 쉽습니다. 보시는 분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 좀 흐트러 넣어볼까요? 흐트러 넣으면 뭔 소린지 진짜. 이게 바로 설계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산출합니다. 두 번째, 정보를 결합합니다. 정보를 결합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개가 결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둘 사이에는 얘가 얘를 포함하는지, 얘가 얘를 위에 있는지, 얘가 왜 밑에 있는지, 아니면 얘가 대립 개념인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럼 자, 두 개가 얘가 큰 개념이고 얘가 작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위로 나왔습니다. 하나가 더 왔어. 이제 얘는 둘하고 또 비교를 해야 돼. 얘는 얘하고 같은 중복 개념인가? 위냐, 아래냐, 앞이냐, 뒤냐? 뒤면 다시 얘는 이놈하고 또 같이. 자, 정보 10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 여러분 지금 질문하는 것과 정보를 결합시켜서 관계적인 설계도를 만드는 것과 사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질문은요, 낱개의 질문에 답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설계는요, 질문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고의 프로세스를 갖습니다.
질문, 토론, 노트 필기, 암송, 암기 이것이 가지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는 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인지기술에서 알아내고 산출해서 결합시킨 다음에 그걸 보고 구조, 관계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체계화된 정보가 되면 정보 설계로 바뀌는 거죠. 이겁니다. 질문과 답변 상관관계보다 정말 수배, 수십 배의 사고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보 설계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럼 설계의 핵심이 뭘까요? 자, 설계란 설계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것. 자, 보십시오. 사전적 의미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교적 의미를 보면 자연 설계하고 사회의 설계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이 단순성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아래 나온 단순성과 연관된 겁니다. 자연 설계를 보면 이 우주에는 양자 셋밖에 없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세 가지가 엮어서 자, 전자하고 양성자는 숫자가 같죠. 그럼 양성자의 수를 따라서 우리가 번호를 매기는데 그 수를 가지고 매길 때 원자 번호가 나옵니다. 양성자 몇 개, 전자 몇 개가 되면 이건 원자 번호 몇 개. 그렇게 해서 총 지금까지 나온 게 원자 번호 118개가 현재까지 발견한 전체입니다. 즉, 세 가지 양자를 결합시켜서 나올 수 있는 현재까지 물질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규칙이 있잖아요. 양자 몇 개에 전자 몇 개가 딱 맞아줘야 됩니다. 거기에 중성자가 같은 숫자가 또 있어야지. 그러면서 물리적인 속성이 만들어지는데 현재까지는 118개입니다. 118개라는 말은 118개의 양자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 118개가 서로 결합해서 만든 게 분자죠. 여기 가면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 분자들이 묶여서 지금 우리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는 모든 이 다양성이 바로 118개의 원자의 결합 구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 우주 전체까지 가도 다 동일하다. 여러분 그 천문학 연구해 보시면 그거 나오죠. 뭐 10만 광년 떨어진 곳의 별자리에서 별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별이 원소가 뭘로 되어 있는지를 지금 알아내요, 못 알아내요? 그 별에 있는 별 속에 있는 원자들이 무슨 118개 중에 무슨 원자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신기한 것은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면서 발견된 거죠. 빛은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렇게 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얘는 도는 거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 혼자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얘가 여기서 아래로 궤도를 확 이동합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얘를 위로 푹 튑니다.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밝히지를 못하고. 단지 한 가지는 외부의 빛의 양자 빛을 받으면 얘가 튀고 양자를 잃으면 낮춥니다. 그럼 이렇게 얘가 밑으로 낮출 때 에너지를 잃죠.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인데 그 빛이 잘 보세요. 이 전자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전자의 특성을 그 빛이 가지고 있어요. 스펙트럼 안에 양성자 10개짜리하고 양성자 20개짜리의 스펙트럼이 달라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10광년, 100광년 떨어지는 별자리에서 오는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을 스펙트럼으로 딱 나누면 그 속에 얘는 수소 원자, 얘는 헬륨 원자가 지금 이 별에는 무슨 원자들이 다 있다는 게 이 스펙트럼 자체가 이 헬륨 스펙트럼, 우라늄 스펙트럼, 금 스펙트럼이 딱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연 설계를 보면 정말 와, 정말 진기합니다. 진기해. 단 하나의 오류가 없어요. 오차도 없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액션을 하면 그 다음 액션이 만들어지는 자연과학적인 이런 액션을 통해서 인재 양성의 프로세스를 못 짜는가? 모두가 영재를 양성하고 싶고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자연의 설계를 생각하면서 저는 인재 양성의 설계를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죠. 예. 단순함. 이게 제가 정말 제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이 정도 단순함의 인재 양성은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왜 유대인이 가정에서부터 다 인재를 양성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죠. 근데 현재 우리 학문은요, 너무나 복잡한 많은 내용을 다루면서 정작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어려운 구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중요한 때를 다 놓치는 거하고 비슷한. 근데 너무 많이 가르치다가 인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전 설계, 제도 설계, 도덕 설계, 문화 설계 이걸 통해서 우주 만물이 탄생하고 다양한 사회가 탄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자, 이게 설계라면 설계의 가치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설계로 이루어진 우주, 설계로 성공하는 인생, 설계로 검증하는 과학, 설계로 건축하는 건물, 설계로 이겨내는 전쟁. 다 설계죠. 이 설계의 사례들을 보신다면 부정적 사례도 있고 긍정적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 다 설계죠. 히틀러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2차 대전을 설계했고, 어떤 장군이 전쟁하면서 설계 안 하는 장군이 있어요. 다 계획을 하지. 여러분 연차 새해만 다가오면 뭐예요? 다 새해 계획들 다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세운 이 계획대로 연말에 그 계획이 완성될 거다. 별로 생각 안 하죠. 대부분 형식적인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이제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해하신다면 이제 설계는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계의 표현 방식을 보면 비슷합니다. 자, 보십시오. 보험사에서는 보험 설계,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 군대에서는 군사 전략, 연구 기획, 사업 계획, 건축 설계, 학습 계획. 다 같은 설계라는 말을 쓰죠. 설계 사용 사례를 보면 이제 인지개발에서와 가속인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 설계 사례입니다. 여기서 시간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요거 맞춰놓고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죠. 요거 마치고 나서 이제 이번 인지 기술이 바로 여러분 설계 기술입니다. 그 설계 기술은 말 그대로 아까 7단계 기억납니까? 한번 해볼까요? 정보 습득, 정보 설계, 문제 인식, 대안 탐구, 제품 개발, 조직 관리, 유통. 그죠? 이 7가지를 한 사람이 수행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애는 정보 습득만 잘하고 맞죠? 예. 그 이한 아이 잘 못한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아이는 아이디어는 잘 내고 네. 어떤 아이는 연구는 잘하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로 가서 이제 이번에 15시간 동안 할 게 이겁니다. 요걸 훈련할 거건데요. 네. 설계의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문장 설계. 자, 이런 문장 하나를 만약에 설계를 한다. 먼저 주제를 찾아내고 내용을 구성을 하거든요. 이건 주제만 찾아낸 거죠. 다음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단락이를 본다. 내용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는데
엄마는 건강회복차 중국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아빠는 회사 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에 비행기 타고 김포에 도착. 형은 수능 시험 치르고 부산에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고 나는 병원에 치료받기 인천에 자동차로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이 문장을 뽑으면 지난번에 해봤죠. 우리 가족은 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육상 항공교통을 활용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걸 설계로 만든다면 한국에 온 우리 가족이죠. 구성하면 출발 지역, 도착 지역, 교통수단, 귀국 목적이 되고 풀면 각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기서 아시아면 이제 아빠는 어디 한번 이렇게 좀 나눠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만들어지죠. 단락이 설계.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에서 주제 설계. 잊고 사는 인간. 일반적 읽기. 특별한 읽기. 이런 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어떤 글이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든 한 편의 영상이든 한 편의 교과서든 책 한 권이든 아니면 오늘 일어나는 건물 건축이든 모두가 이 설계도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모든 현상이 설계도가 없는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설계도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기적으로 여기거나 그죠? 아직 설계를 모른다는 말은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설계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는데 아직 설계도를 못 만드는 거예요. 원리는 알아냈는데 설계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거 알아냈지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을 그려낸 건 케플러가 그려낸 거죠. 이해 가시죠 지금? 핵심을 알아내는 것과 설계를 그리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케플러가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서야 인공위성이 우주를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거였죠. 어떻게 돈다고 생각했나요? 전부 동그랗게 돈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중력 계산이 안 되니까. 설계도가 나온 순간 각 질량과 질량에 의한 중력의 힘이 결합되면서 상호관계에서 궤도의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오늘날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설계도입니다. 그러니 이 설계 능력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설계 능력은 알아내는 단계가 아니죠. 알아낸 거를 엮어서 그죠? 체계화를 그 체계를 만들고 나면 문제도 보이고 아이디어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 이 안에 다 있어요. 블랙홀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작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희 공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막 78세까지 있거든요. 250시간씩 공부해요. 그 78세 대신 이창렬 코트라 관장까지 했던 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거는 노인들에겐 필수적이래요. 그래가지고 대한노인회하고 연결한 분이 그분이에요. 대한노인회 지금 이번 같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74세 되신 교장 선생님 출신도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아예 이 일에 거의 이제 인생을 바쳐요. 이 정도 그 사회적 지위와 어떤 결과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 가치를 느낀다라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놓쳤던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가속인지가 뒤따라갑니다. 가속인지는 아까 보셨죠? 예. 글을 볼 때, 글뿐이 아니죠. 모든 걸 볼 때 분당 3000자의 속도로 볼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지난번 이거 보여드렸나요? 챔팬지 봤어요? 예, 그 숫자 보는 거. 예, 챔팬지가 인간보다 0.2초만 가면 인간은 이렇게 떨어지고 챔팬지는 이렇게 갔죠. 예, 챔팬지에게 원래 있는 능력이고 인간에게도 원래 있는 능력이었는데 문자를 해독하면서 읽는 인간들의 습관 때문에 이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해독하지 않고요. 해독하지 말고 그림 보듯이 그냥 해독하지 말고 머리 뇌에다 맡기고 딱 보고 있으면요. 갑자기 머리에서 글자 속의 관계들을 지가 이어냅니다. 네, 바로 이 현상. 이게 바로 현재 이 가속인지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없이
분당 3천자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설계의 실제 사용 사례다. 예, 설계의 최종 가치라면 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제 설계의 최종 가치. 설계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선생님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 텐데 갑자기 누가 불러서 잠깐 저기 뭐 5분 스피치 불러서 나왔을 때 나와서 잠깐 자기 얘기를 하라고 그랬을 때 준비 안 됐는데 나와면 어떡하죠 우리? 횡설수설 횡설수설 하고 나면 들어갈 때 꼭 하고 들어가는 인사가 있죠.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기껏 얘기하고 두서없이 죄송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예, 핵심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거나 아니면 두서가 없거나 모두 다 설계가 없는 겁니다. 자, 설계가 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결과를 보실래요? 자,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잘하는지 잘 보십시오. 설계 없는 음악 생각해 보십시오. 난타가 설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난타 그러니까 설계 없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요즘에 그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즉흥적으로. 네.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은 설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면의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은 고수예요 초보자예요? 고수는 다 내면에 패턴화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의 음만 들어도 거기에 패턴화된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음의 결과는 설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화음이 안 나와. 즉흥으로 했는데 화음이 안 맞아 봐.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잡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 거 아닙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 설계 없는 형태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예술이란 뭡니까? 조화죠. 조화잖아요. 예, 그릇 몇 개 갖다 놓고 두드려도 화음이 맞아야 음악이 되는 거예요. 조화입니다. 다 설계가 있는 거예요. 실용적 표현으로 가볼까요? 이제 인간의 능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인간의 능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드세요? 방금 위에 거 봤을 때하고 요건 일상화된 거고. 근데 여러분 이거 일상화됐다고 해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글 쓰는 거 자신 있는 사람. 예. 일상화됐다 해도 자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대화, 일상 대화를 하는 거지 글로 내 생각과 가치를 이거 쉽지 않아요. 말도 그냥 대화하는 건 쉽지만 내가 혼자서 10분 말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10분 말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뭘 짜고 해? 안 짜고 10분 말하면 횡설수설 됩니다. 그런 어려운 걸 얘들한테 하라고 해놓고 못한다고 구박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못해가지고 이거 짜야 되는데 문제는 짜라고 그러는데 설계도 못해. 여러분 10분 말하는 거 지금 설계 한번 짜보실래요? 그리고 설계 짜가지고 앞에 배경, 목표, 주제, 구성, 전략 이거 통일시켜서 짤 수 있는 사람. 그거 못 짜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정리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설계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이 배터리가 고장난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드세요? 요거. 무슨 느낌 드세요? 위에 거 비교했을 때.
단순화된 거. 이게 제목이 실용적이잖아요. 요거는 어떤 면에서 예술적 표현으로서 한 사람의 전체성을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표현한 거라면, 이거는 어떤 정보를, 그죠? 정보를 돈을 받고 상형화 형태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만들고 있는 이 인포그래픽 뉴스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거밖에 안 봐요. 윤정희 씨, 이거 좀 한번 좀 배터리라도 한번 달아보세요. 전 진짜 이거밖에 안 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요 기사 한번 보죠. 자, 이거를 기사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게 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읽고,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이거 읽고 나서 이 그림이 나올까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십시오. 네, 마우스 아까 저쪽에 갖다 놨어요. 자, 이 그림 보십시오. 방금 그 기사를 1, 2, 3, 4, 5로 해서 그림까지 착 실에 넣어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너무 좋죠? 지금 방금 그 기사만 읽었다면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잡힐까요? 불가능하죠. 이게 우리 두뇌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6만 배입니다. 그림이. 그 다음에 글과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나누어서 정보를 전달했을 때 이해도가 40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포그래픽 시대로 바뀝니다. 교과서 지문 하나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면 아이들의 이해 속도가 40배예요. 머리의 두뇌 회전 속도는 6만 배예요. 이미 조사된 자료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가면 클릭률이 12배입니다. 다 느끼는 바죠? 네. 근데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들려면 글을 딱 보고 만들어질까요? 뭐부터 해야 될 거예요? 글 보고 나서. 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글 내용을 설계도를 못 만들면 이건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디자이너는 이거 못합니다. 디자이너는 기획자가 기획해주면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설계입니다. 입체 그래픽 들어가면 3D에서 7D까지 나오죠. 최근에. 홀로그램형이 있고 멀티표형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보셔도 대체로 기술이 많이 필요하죠. 물론 얘 같은 경우도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 기술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게 설계 없이 나온다면 쓰레기입니다. 설계 없으면 쓰레기입니다. 느껴지나요? 설계만 가지고 있다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하기 얼마나 쉬워요. 글로 하기 쉽죠. 이 모든 것이 설계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나머지는 기능만 배우면 다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인포그래픽이요? 파워포인트 놓고 이미지 뱅크에 가서 그죠? 설계도만 있으면 갔다가
놓으면 인포그래픽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설계가 안 되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고 사는 게 요겁니다. 혹시 빠진 거 있나 한번 봐보세요. 실행표현. 자, 여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고 사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잘하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볼까요? 이거 잘하면 사람들에게 즐거운 사람, 그 사람과 있으면 정말 기분 좋은 사람, 업무적으로 잘하면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이고 준법적이고 신앙적인 이 사람은 성실하고 그죠? 안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거는 다 돈벌이. 이건 바로 돈벌이와 바로 직관적입니다. 남의 정보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이거는 기본적인 역량에 속하는데, 이것도 잘했을 때는 기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강사가 될, 교수가 될 수 있는. 이게 표현의 전부입니다. 이 모든 표현의 뒤에는 설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머릿속에 패턴화가 잘 돼 있어요. 이 패턴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말도 잘하고 글도 잘하고 나머지도 다 잘합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설계의 최종 가치입니다. 어제 강원교육청 그 행사 진행 책임자가 왔는데 강의 다 들었어요. 와서 딱 한마디로 말하더라고요. 오늘 들은 내용을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하더니 교과서 보면 목차 컨셉 있잖아요. 목차 컨셉에 지문 영역은 컨셉이 없잖아요. 지문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핵심이 뭐냐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 지문 영역을 컨셉으로 바꿔놓은 설계로 바꾼 거죠. 목차와 지문을 통합적인 글이 사라지고 바로 이렇게 인포그래픽처럼 이렇게 바꿔놓은 바로 이 컨셉이라는 걸 바로 캐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손자들에게 이거 좀 가르쳐야 되겠다고. 나이가 드신 연태가 얼마 남으셨는데 자기 손자들 때 내가 좀 이거 가르치면 안 되냐고. 바로 이것이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면서 일단 닫아놓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올련 인재의 길에서 정보 설계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보 습득에서 마지막 도구 유통까지, 제품 유통까지 사이에서 정보 설계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냐? 정보 습득이 이해 영역이라면 정보 설계는 사고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 문일지식, 관주, 이보, 구술서마를 꿰는 거. 그 다음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구술서마를 꿰는 데가 바로 두 번째예요. 나머지는 문제 인식에서부터 나머지 요소는 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결과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이 요소가 나머지 요소를 지배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부분, 17년 동안 고민해서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자, 이게 제가 17년간 연구하면서 정말 풀지 못했던 과제였는데요. 이겁니다. 너무 작죠? 가치관 학습, 감상문 학습. 감상문을 어떻게 하면 감상문을 썼다 그러면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저는 꿈의 학교에 운영했을 때 그냥 상이라는 상은 다 쓸고 다녔습니다. 왜? 감상문에도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까 수영 잘하는 거 5분 만에 해는 것처럼 감상문도 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찾아낸 사람에게는 항상 되는 겁니다. 윤정 hin자님 그 책, 기획서 잘 써가지고 이렇게 제안서 넣는 것마다 상을 받았던 그 책 하나 있죠. 기억의 정석. 그 아가씨인가? 그 아가씨는 상을 아무튼 쓸고 다녀. 공모전에 냈다 하면 다 상을 받아요. 다른 사람은 내도 안 받는데, 못 받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책을 하나 썼죠. 내가 쓴 이 방식을 쓰면 언제 어딘 때 너도 상을 받게 돼 있어. 왜? 패턴이니까. 다 똑같아요. 저는 이 패턴들을 다 찾아내는데 썼습니다. 감성, 강의, 건강, 경영, 국어, 그룹 리서치, 글 분석, 기획, 깨달음.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이거 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글 분석, 기획, 깨달음, 논리, 도해, 독서, 독해, 동기부여, 듣기, 영상, 문제 해결, 문학, 미래학, 발표, 봉사, 비평, 생활, 질문, 수학, 심리, 쓰기, 언어, 역사. 하나 필요 없는 거 있나요? 수학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저하고 동감이에요. 내가 수학이 싫어갖고 우리 애들 수학을 안 가르쳐 버렸어요. 진짜 저는 꿈학교 때 수학 안 가르쳤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수학은 어디서 탄생하느냐? 언어에서 탄생합니다. 인지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기호화시키면 기호학이 되고 기호를 숫자로 바꾸면 수학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에서부터 숫자로 나가는 과정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은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나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었나요? 이 세상을 이끌어갔던 리더 그룹은 언어의 대가들입니다. 4대 성인은 언어의 대가예요? 수학의 대가예요? 오직 했으면 니들이 말만 잘한다는 소리 들었겠어요? 다 들었어요? 네 성인 다.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예수님, 맹자, 공자, 저기 누구죠? 저기 이슬람. 예? 마호멧. 다 말쟁이. 다 말쟁이. 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말만 잘한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말만 잘한 게 아니고, 예. 말만 잘한 게 아니었죠. 세상을 이끈 사람은 전부 언어에 대해 갑니다. 수학자는 소수예요. 제가 그걸 파악하고 나서 언어 쪽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변수가 언어보다 단순합니다. 언어는 단어가 기본이 10,000개고 많으면 100,000개까지. 숫자는 솔직히 수학은 변수가 몇 개나 돼요. 단지 수학은 정교성이 있어요. 수학의 정교성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수학은 정교하구나. 그래서 당연히 언어는 좀 난잡하고 좀 흩어져 있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것들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과 수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현재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은 언어로 설계하는 거예요. 자연어 설계 방식이죠. 생각을 하는 단어들을 끌어와서 단어들을 가지고 앞뒤 관계를 정확하게 수학으로 하면 되게 쉽습니다. 더 쉬워요, 수학이. 왜? 1과 2 바로 보이잖아. 뭐가 크고 뭐가 작고. 기호 바로 보이잖아. 어느 방향인지. 얘가 위인지 이 아닌지 수치 바로 보입니다. 언어는 잘 안 보여요. 이래서 개념화가 어렵고 이것을 설계도로 만들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제가 이 많은 것을 연구하다가 15년 차에 포기를 했습니다. 언제 이걸 다 배워? 하나하나를. 예, 제가 이거 다 연구했다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거 보통 하나 연구하는데 보통 들어가는 책이 보통 50권에서 100여 권씩. 그러고 나서 질서를 찾아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찾아내면 획기적인 전략과 결과물이 나오죠.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해놓고 나니까 저 혼자서 이거는 누구도 못하겠다. 이건 진짜 소수 인재나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쳐서 이제 좌절하는 터에 지금 이 정보 설계가 나온 거예요. 그 정보 설계를 만들게 된 배경이 이 단순함입니다. 자, 이 단순함을 잘 보십시오. 이 복잡성에서 단순함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하나 인용합니다. 인간 지성의 극치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단순함을 찾아내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 지성의 극치다. 인간이 어떻게 탁월하게 되는가? 핵심 원리의 단순성을 보시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원자로 이루어진 세계, 원자 100여 개, 단 3개의 요소에서 시작하죠. 전자, 중성자, 양성자.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묶여서 규칙에 따라서 묶여지면 이 우주 마무리 되잖아요. 인지기술은 그렇지 않을까? 인간의 이 능력을 개발하는 건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인지기술의 패턴의 단순성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정보의 속성 파악.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컵이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파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잘 봐요. 컵이네. 이 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컵은 하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궁금함은 이 컵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한다. 현재 우리말의 구조죠. 우리말의 구조는 이 인지구조를 반영하기 좀 어렵습니다. 인지구조로 나가게 되면요. 이건 단순합니다. 이 컵은 이다 한다 있다 셋밖에 없어요. 자, 아주 쉽게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밤중에 이제 길을 갑니다. 아주 컴컴한 밤중입니다. 앞에 물체가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럼 일단은 어떻게 되죠? 확인을 위해서 멈추죠. 그럼 제일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은 저게 뭐지? 뭐지라고 물었을 때는 둘밖에 없어요.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이냐 동물이냐. 예, 그러면 사람이냐 동물이면 사람일 경우는 남자냐 여자냐 묻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라고 되죠.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요게 궁금합니까? 뭐 하고 있냐가 궁금합니까? 뭐 하고 있냐가 궁금하지. 뭐 하다,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인간의 인지 순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저게 뭐냐가 제1번입니다. 속성파. 정말 단순합니다. 두 번째, 뭐 하고 있지가 궁금합니다. 그 뭐 하고 있지에는 다시 3가지밖에 없어요. 규칙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규칙이에요. 있다, 이다, 한다. 3밖에 없어요. 예. 더 있나요? 우리 동사에? 끝이잖아요. 이렇게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규칙대로 따라가면 하나하나가 탁탁탁탁 채워지면서 예. 문장이 나오고 단락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한 단순성이 그겁니다. 속성 파악하고 속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저 사람은 한번 해봅시다. 저 사람은 들고 있다. 뭐가 궁금하세요? 무엇을 궁금하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는 오감으로 인지합니다. 오감. 두 번째는 관계, 순서로 인지합니다. 뭐 하고 있지? 들고 있어. 뭔가를 손에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 그러면 둘 간에는 추론 인지가 시작됩니다. 뭘 들고 있지? 이때 갑자기 어떻게 들고 있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인지 발달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먹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게 궁금해요? 아니 무엇도 먹은지 모르는데 어디서 먹은지가 왜 궁금하냐고. 나는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추론 인지는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니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어디서가 궁금하고 누구하고 궁금하고 어떻게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인지의 순서라고 해요. 정말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는데 이 단순한 접근법이 문장 하나를 표현하게 만드는데 문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인간의 오감이 경험한 사실을 인지 순서대로 배치하면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문장을 왜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언어가 없는 민족은 미개인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문명이 연결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 문장을 가지고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 왔던 거죠. 그래서 현대 철학을 언어 철학이라고 그러죠. 결국 인간이 이 인지 순서의 단순성,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내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얘기 가운데 이 부분들을 실제적인 훈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속성파, 그 다음에 관계를 파악해서 순서를 배치하고 관계적 설계를 구성하면 이게 인지기술의 패턴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게 뭐지? 저게 뭐 하고 있지? 저 사람은 들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보십시오. 이때 순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저 사람은 들고 있다. 뭘 들고 있냐?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커다란 전봇대를 들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궁금한 게 어떻게가 궁금합니까? 아니면 왜가 궁금합니까? 아니 지금 전봇대를 들고 있는데 전봇대를 들고 있는데 왜가 궁금해요? 물론 예상을 인정하는 건 뭐 제가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논리적인 순서를 말할 때는 전봇대를 들고 있으면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당연히 궁금한 게 어떻게가 궁금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만약에 줄을 들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를 안 묻지. 어떻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떻게 물으면 이 사람 이상한 거야. 아, 줄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있어 그걸. 예외 상황 말고 지금 우리가 논리적 순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순서.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방금 어떻게도 됐다가 왜도 됐다가 바뀌잖아요. 인지 순서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 속에서 순서를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갔다. 어디에? 뭐 두말 할 필요 없죠. 나는 본다. 잘 나오죠? 자, 이제 나는 잤다. 자, 생각하고 동시에 시작. 자, 나는 잤다. 시작. 다 달라져. 어디서도 궁금하고 언제도 궁금하고 다. 이건 왜 그러냐? 순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순서가 생깁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자, 순서가 생기는, 이때 순서는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이때 순서 이거 인지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얘들은 되게 어려워해요. 이 순서가 잡히면요, 문장이라는 거는요, 단 2시간이면, 여러분 이걸로 2시간만 연습하면 문장이 틀리는 애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문장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오류도 없어집니다. 자, 해볼까요? 나는 잤답니다. 자, 어젯밤에 친구들이 5명이 놀러 왔어요. 남자친구들이, 남자고. 내 방은 둘이서밖에 못 자요. 딱 누우면 둘밖에 안 돼. 근데 너무 늦어갖고 친구들하고 잤어요. 자, 이제 우리 방이 잤겠죠? 뭐가 궁금하세요? 그죠? 어떻게가 궁금하다고. 근데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있었는데 마구잡으로 나왔잖아요. 지금은 모두 다 어떻게가 나오죠? 그쵸?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인지란 뭐냐?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걸 논리라고 부른다. 논리란 순서다. 속성과 순서가 바로 논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단순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풀어 들어가면요. 이번 15시간 여러분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국비과정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250시간짜리. 정말 그렇게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사실 재미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복잡했던 이 학습, 공부 이런 것들이 진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 이해 못하는 애들은 해도 안 되죠. 해도 안 되니까 애들은 관심을 딴 데로 돌리죠. 놀이를 좋아하거나 게임을 좋아하거나 운동을 좋아하거나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 애들이 만약에 공부를 해서 정보가 축적되고 정보가 설계가 된다면 공부가 얼마나 즐거운지 압니다. 왜? 공부란 능력이니까. 저는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애들에게 정말 행복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위협을 많이 느끼죠. 뒤쫓아올까봐. 그래서 이런 단순성. 두 번째, 목표 달성의 단순성입니다. 올연 절차를 파악하는 거죠. 아까 봤던 겁니다. 7가지.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프로세스를 작게 한 달 프로세스, 2달 프로세스, 3달 프로세스 훈련시켜 나갑니다. 6년, 16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년만 이 프로세스를 훈련하면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우리 현재 이 국비과정이나 이걸 가르치는 강사들이 전부 29, 30살이죠. 29, 30살입니다. 단 1년도 배우지 않고 이걸 뚫고 국내 전문가들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단 1년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다들 놀라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쟤들 눈에는 보이냐 이거지. 설계를 짜는데. 글이라는 거냐? 글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이거는 다 서로 연결고리로 되어 있죠. 논리적 관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연속 관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논리적 구조로 바꾸기 쉽지 않아요. 어떤 전문가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젊은 29, 30살 애들이 막 촥촥촥 정리해 나가면요. 그냥 멘붕이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절차들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단순성을 훈련시키는 거. 그래서 트리키 인지를 활용하고 생계 조건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가 정말 노벨상감을 되기 위해서는요, 성장한 이후에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10년, 20년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최고의 코치를 찾아내준다면 정말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했던 거 이제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졌어. 어디로 갔지? 중앙에 놓고 예? 아무튼 뭐 머리로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 정리해보면 영재 교육의 이해에서는 올리원, 다시 말해서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는데 7가지 절차를 가지고 올리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노벨상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영재 교육이 현재 유대인 교육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은 격차가 난다. 물론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인구 숫자로 보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월성에 있어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에서부터 길러지는 이 영재교육, 유대인은 영재교육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재교육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도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다면 유대교육이 훨씬 탁월하다. 근데 그 유대교육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정보를 설계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 설계 기술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이 트리키 인지 기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기술을 학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말 멋지게 한번 결과를 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 기술의 핵심은 단순성이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한번 멋진 도전을 해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5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같이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내일부터요. 내일이죠. 네,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합니다.